안녕하세요. 토지이야기TV의 토통령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여기 보이는 이 공매 토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재산으로 나온 토지인데요. 또 공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마지막 영상에 온비드 공매 입찰이라는 영상을 제공을 해드릴 거며 그걸 꼭 참고를 하시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지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같이 함께 자기가 본인 스스로 시청자님들이 분석한 내용과 제가 분석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각자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관리번호가 2020-03237-001번이고요. 소재지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초면 풍정리 65-1번지입니다. 토지의 세부 용도는 전 밭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토지의 면적은 772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니 233.53평, 반올림하니까 234평이 되겠네요. 최초 감정가가 1930만원인데요. 평당 환산하니 82,600원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서천군청으로부터 직선거리로부터 8.7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선 저수지로부터 1km 정도 내외에 소재하고 있으며 가까이 뷰를 당겨서 보게 되면 인근 현황 도로가 이렇게 양쪽으로 접해 있는 토지이고요. 또 인근 주택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소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지대가 좀 더 높은 쪽에 분묘가 있고 뒤쪽이 산입니다. 그래서 동남향, 거의 남향을 바라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토지로 보이고 하자라 그러면 요 묘지, 분묘가 조금 거슬린다는 건데 잘 안 보이니까 집을 짓고 또 뒤로 잘 안 보잖아. 그죠? 앞에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뒤에 있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이 토지에 또 입찰하시는 분은 또 인근에 묘지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또 꺼려 하시는 분들도 혐오시설로도 또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입찰하실 때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인근 현황 도로가 양쪽으로 접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상의 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드뷰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 접근성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주택이 잘 지어져 있는데요. 이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보셨던 요 주택이 전원주택을 조립식으로 지어둔 듯 보여지고요. 그죠? 그리고 단층 양호, 예전에 붉은색 벽돌집이라 그러죠. 슬랍으로 집을 지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대보다 높은 요 토지, 현재 여기 보이는 요 토지이다 보니까 지대보다 또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대보다 낮다 그러면 토공, 흙을 성토에서 사야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요 토지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옹벽으로 쳐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이쪽까지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봤던 분묘가 여기죠. 자, 전망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앞이 탁 터져서 정말 전망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편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현황 도로가 접해 있다는 점 알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로드뷰로 통해서 현장을 직접 가보시지 못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로드뷰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또 현장에 직접 가실 수 있는 분이라 하시더라도 가시기 전에 이 위치 그리고 이 도로의 형상 어디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보고 내비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 앞에까지 해드리는 경우 잘
위치를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작은 도로에서는 빙빙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 미리 위성으로 지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토지는 총 면적이 1544제곱미터, 총 467평 중에 2분의 1, 234평의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매라는 거는 아무래도 세금 체납을 하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압류가 진행이 되다 보니 그 전에 채무자님들이 매각할 수 있는 재산들은 빨리 처분을 해서 지분이라든지 맹지라든지 뭐 임야라든지 산위의 맹지 임야라든지 이런 게 좀 하자 있는 물건들이 사실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빨리 처분을 못하고 압류가 걸려서 압류 매각 재산으로 나온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 40% 나옵니다. 40% 나오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인데 일부 제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저소는 350m 이내에 가축 사육을 하지 못하고, 또 여기는 서천 봉선리 유적지 인근이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법 구역에서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다 보니까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이 현상 전으로 이용하는데 뭐 집으로 짓겠다,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현상을 변경을 하기 때문에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토지의 현황 사진을 보게 되면, 자, 요 토지인데요. 자, 이거는 다른 것 같고, 자, 여기 보이는 일부 도로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토지이고, 멀리서 본 사진이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본건이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있고, 이제 개황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현황도로, 지적상에 도로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맹지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물론 지적상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이지만 건축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는 서천군 서초면이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으로서 접도에, 건축법상의 접도에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건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서천군 건축허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만일 이 부분에 건축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런 말은 하더라고요. 제척, 이렇게 도로로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제척을 하고, 그러니까 청량에서 잘라내고 이 부분을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뷰 상의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는 상하수도 인입 공사가 있었던 것 같다 보니까 이 토지까지 불과 몇 미터 되지 않기 때문에 연결하고 건축을 하는데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 토지는 디스코 맵으로 통해서 국토해양부 실제 거래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색 표시가 있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비도시 지역에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지역 중에 제일 좋은 용도지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연한 연두색 이 빛깔, 요거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 부분도 떨어질 뿐더러 건축하는데 행위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인근의 최근 사례를 보게 되면 평당 6만 7만원 정도 하게 됐네, 그죠? 여기는 12만원, 그리고 계획관리는 13만원 정도이고요. 여기는 그럼 제가 얼마라고 했죠? 평당 82,6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보다 여기 용도지역이 실질적으로 가격은 요게 조금 더 높지만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실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변 공인중개사에 최소 3군데, 매수인의 입장으로 3군데, 매도인으로 입장으로 3군데를
꼭 물어보셔가지고 그 중간 적정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서 금액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낙찰 금액이 1930만 원이 높다 그러면은 이 가격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입찰에 참여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 금액에 괜찮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나중에 주택도 한번 지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텃밭으로도 이용해 보겠어. 그렇기 때문에 단기 협상이나 매매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보유 용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신 후 입찰에 꼭 참여를 하시고요. 또 이거는 이제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지죠. 농지라 그러면 농업법인이나 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개인이 꼭 취득을 하셔서 농취증을 제출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토지 입찰하기 전에 또 인수해야 될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땡님과 순땡님 두 분의 공유자 분 중에 위에 요 분의 압류재산이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요 분이 나머지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말소기준권리가 건저당이 최초 제일 빠른 건저당이 1998년 5월 20일 날 말소기준권리가 되는데 이건 배분 요구가 최종 숙시가 없더라고요. 요 이후로 말소가 모두 되니까 낙찰자에게 인수되어야 될 권리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찰 기일은 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한 입찰이네요. 그럼 추석 연휴가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고 발표는 10월 8일부터입니다. 입찰 방법은 이렇게 온비드, 네이버에서 온비드 입력을 하시고 관리번호 2020-03-237-001번 누르시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물건이 나오게 되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입찰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요. 또 입찰 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마지막에 영상 제공에 온비드 이제 나도 공매 입찰 전문가 온비드 공매 입찰 방법을 유튜브 영상으로 한 번 더 제공을 해드리니까 꼭 클릭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분 공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길게 가야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시세 파악하시고 또 지분 입찰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유찰되는 거 지켜보시길 바라고 시세보다 높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절대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공매가 워낙 손쉽게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시다 보니까 누구나 이 금액 혼자 들어갔다가 단독 낙찰이 되게 되면 나 어떻게 하지? 혼자 잘못 입찰한 거 아닐까? 이러시고 잔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이 토지를 낙찰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사용 보유할 목적인지 아니면 빨리 공유자하고 지분을 해결을 해가지고 또 매도를 할 건지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입찰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야 되고 주변 시세 직접 국토부 실거래가는 이만저만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도 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제 현장의 공인중개사를 통화해보고 만나봤을 때는 그 금액이 적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를 파악을 하셔서 입찰에 꼭 참여를 하시면 그 실패 없는 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입찰은 절대 안 된다는 점 한 번 더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